현대 디자인계의 아이콘이자 디자인 민주화의 선구자로 불리는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필립 스탁입니다. 오늘은 그의 혁신적인 디자인 철학과 시대를 초월한 작품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필립 스탁은 1949년 1월 18일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앙드레 스탁은 항공기 엔지니어였는데 이게 필립 스탁의 창의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린 스탁은 아버지의 작업실에서 자전거를 분해하고 조립하며 기계적 원리를 탐구했습니다. 그는 물건을 뜯어보고 다시 만드는 과정을 즐겼고 이게 그의 디자인 DNA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10대 후반 필립 스탁은 파리의 명문 디자인 학교 에콜 카몽도에 입학했지만 전통적인 교육 방식의 회의를 느끼고 중퇴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학교에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대신 독학으로 디자인을 공부하며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1968년 필립 스탁은 불과 19세에 첫 회사인 유빅을 설립합니다. 공기 주입식 제품, 즉 풍선처럼 부풀릴 수 있는 가구와 장식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이 시기의 작품들은 아직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는 선견지명 있는 디자이너로서의 자질을 보여주었고 이후 그의 독특한 디자인 언어가 형성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같은 해 그는 유명 패션 디자이너 피에르 가르댕의 아트 디렉터로 일하며 패션과 디자인의 경계를 넘나드는 경험을 쌓습니다. 1970년대 필립 스탁은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1976년 파리의 나이트클럽 라맹블레를 설계하며 화려한 색상과 유머러스한 장식으로 젊은 층을 사로잡았습니다. 1978년에는 레뱅두슈의 인테리어를 맡아 글로벌 디자이너로 도약했습니다. 레뱅두슈는 파리의 낡은 목욕탕을 클럽으로 탈바꿈하는 프로젝트로 스탁은 기존 구조를 살려 빈티지와 모던함을 조화시켰습니다. 거울, 타일, 조명은 모두 그의 유쾌한 감각으로 재해석되었고 이 공간은 앤디 워홀 같은 예술가들이 사랑한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필립 스탁의 대담한 스타일을 세계에 알린 계기가 되었습니다. 1980년대는 필립 스탁의 경력이 본격적으로 빛난 시기입니다. 1982년 프랑스와 마테랑 대통령의 의뢰로 엘리제궁 사저의 인테리어를 설계하며 그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디자이너로 자리잡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고전적 공간에 현대적 감각을 더해 권위와 혁신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같은 해 필립 스탁은 파리의 카페 포스테스를 설계하며 국제적 명성을 얻었고 이 카페는 포스트 모던 디자인의 정수로 평가받습니다. 1956년 부다페스트 기차역 3등석 대기실에서 영감을 받은 그는 거친 콘크리트와 아르데코 요소를 결합해 독특한 분위기를 창출했습니다. 중앙에 거대한 현대적 시계와 넓은 계단은 공간에 초점이 되었습니다. 카페 포스테스의 하이라이트는 필립 스탁이 디자인한 포스테스 의자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약 400개의 의자가 필요했습니다. 스탁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400개의 의자에서 하나씩 다리를 줄이면 400개의 다리가 줄어들고 웨이터들이 서빙 중 다리에 부딪힐 가능성도 400번 줄어든다. 이 혁신적인 발상은 3개의 다리로 설계된 포스테스 의자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검은색 스틸 프레임에 나무 합판과 가죽 시트를 결합한 이 의자는 세련된 등받이와 깔끔한 실루엣으로 우아함과 기능성을 완벽히 조화시켰습니다. 재료를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성을 유지한 이 의자는 작고 영리하고 가볍고 저렴한 오브제로 평가받았습니다. 필립 스탁은 포스테스 의자는 현대 가구의 진정한 성공작이라며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1985년부터 드리아드에서 대량 생산된 이 의자는 전 세계 카페와 가정에서 사랑받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또한 필립 스탁은 이탈리아 조명 브랜드 플로스와 협업해 아라 테이블 램프를 선보였습니다. 크롬 소재를 사용한 이 램프는 미니멀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조절 가능한 헤드와 세련된 곡선은 기능성과 예술성을 결합했으며 필립 스탁은 빛은 삶을 드러내는 도구라며 아라 램프의 시적인 존재감을 강조했습니다. 이 작품은 플로스의 고품질 생산 기술과 필립 스탁의 민주적 디자인 철학이 만난 결과였습니다. 1989년 필립 스탁은 홀로 오카릴 칫솔을 디자인했습니다. 이 칫솔은 단순한 일상용품에 곡선미와 인체공학적 그립을 더해 모든 물건이 아름다울 자격이 있다는 그의 철학을 구현했습니다. 칫솔의 부드러운 형태는 손에 쥐는 순간 편안함을 주었고 대중적 디자인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같은 해 알베르빌 동계올림픽 성화대는 필립 스탁의 도발적인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곡선과 불꽃을 결합한 이 성화대는 남근을 연상시키는 형태로 논란을 일으켰지만 필립 스탁은 이를 생명과 에너지의 상징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작품은 그의 과감한 상상력이 스포츠 이벤트에서도 빛났음을 보여줍니다. 1989년 도쿄의 아사히 비어올은 필립 스탁의 건축적 야심을 보여줬습니다. 검은 역삼각형 건물 위에 거대한 황금색 불꽃 조형물을 얹은 이 건축물은 도쿄 스카이라인에 독특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불꽃은 아사히의 영원히 타오르는 열정을 상징하며 필립 스탁은 건축은 감정을 건드려야 한다고 말했죠. 이 건물은 여전히 도쿄의 아이콘으로 사랑받습니다. 1990년대는 필립 스탁의 가장 상징적인 작품들이 탄생한 시기입니다. 1990년 알레시와 협업한 주시 살리프 레몬 착즙기는 디자인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오징어 요리에 레몬즙을 짜던 순간 영감을 받아 탄생한 이 작품은 오징어 다리를 연상시키는 3개의 다리와 날렵한 알루미늄 몸체로 완성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기능성보다 미학을 강조한 것으로 비판받기도 했지만 필립스탁은 이건 대화를 시작하는 물건이라며 예술적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주시 살리프는 전 세계 박물관에 전시되며 디자인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었으며 현대 디자인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바튼의 알레시와의 또 다른 협업으로 핫 버터 주전자가 탄생했습니다. 이 주전자는 미니멀한 원뿔 형태의 손잡이를 더해 단순함 속에 유머를 담았습니다. 필립스탁은 주전자는 물을 끓이는 도구지만 사람을 웃게 해야 한다고 말했죠. 이 작품은 알레시의 대중적 성공을 이끌며 필립스탁의 실용성과 감성의 조화를 보여줬습니다. 1991년 플로스와의 협업으로 미스 CC 테이블 램프가 탄생했습니다.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해 가볍고 저렴하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을 구현했습니다. 부드러운 곡선과 밝은 색상은 가정에서 쉽게 어울릴 수 있는 민주적 조명으로 필립스탁은 미스 CC는 모두를 위한 빛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램프는 플로스의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으며 조명 디자인의 대중화를 이끌었습니다. 이후 이 조명의 후속작인 미스 K까지 출시됩니다. 1998년 카르텔과 협업한 라 마리 의자는 세계 최초의 완전 투명 폴리카보네이트 의자였습니다. 이 의자는 투명성을 통해 공간을 확장하는 효과를 주었고 가벼우면서도 내구성이 뛰어났습니다. 필립스탁은 라 마리는 보이지 않는 의자라며 물리적 존재감을 최소화한 디자인을 의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자는 현대 가구 디자인의 혁신으로 평가받으며 카르텔의 대표작이 되었습니다. 이후 2000년 그는 15세기 스타일의 바로크 의자를 투명 폴리카보네이트로 재해석한 루이 고스트 체어도 디자인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고전과 현대의 융합으로 전 세계적으로 200만 개 이상이 판매되었습니다. 2005년 플로스와의 협업으로 건즈 램프가 공개되었습니다. 이 램프는 국제전쟁이나 갈등에 대한 비판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총기 형태의 이 조명은 금, 은, 크롬 소재로 제작하여 이라크 전쟁 시절 분쟁의 모든 것이 이익과 결탁된 정치적 선택이라는 폭력과 평화의 아이러니를 표현했습니다. 필립스탁은 디자인은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며 이를 전쟁 반대 선언으로 삼았고 해당 제품의 판매 수익금을 모두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비영리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2008년 필립스탁은 독일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디자인은 이제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다. 디자인은 소비를 부추기고 쓸데없는 욕망을 만들어낸다. 스탁은 이 시기에 상업성과 이미지 중심의 디자인에 깊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디자인계에서 가장 상업적인 사람이라고 조롱하면서 진정한 디자인은 인간과 사회를 바꾸는 것이어야 한다는 철학을 내세우며 은퇴합니다. 하지만 2009년 그는 라스베거스에서 열린 CES에서 프랑스 페러사와 함께 디자인한 무선 스피커 지크무를 통해 복귀합니다. 그는 자신을 단순히 디자이너가 아닌 인간의 진화를 돕는 창조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그였지만 그 누구보다도 상업성 이외의 것들에 대해 끊임없이 고뇌하며 이후에도 그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갔고 필립스탁의 디자인 철학은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것을 넘어 삶과 사회를 개선하는 예술적이며 윤리적인 행위로 확장됩니다. 그는 디자인은 스타일이 아니라 기능과 감성이다라고 강조하며 디자인은 실용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한 필립스탁은 디자인을 특정 계층만의 전유물이 아닌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경험으로 봅니다. 그는 $2짜리의 우유병부터 초호화 요트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을 위한 민주적 디자인을 추구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의자의 다리를 3개로 줄여 재료를 절약하면서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는데 이처럼 그의 작품은 유머, 실용성, 세련됨을 결합해 사람들과 소통합니다. 좋은 디자인은 사람을 웃게 한다는 그의 신념처럼 필립스탁의 디자인은 기능을 넘어 감성까지 어우르며 우리 일상 속에서 조용하지만 강하게 말을 걸어옵니다. 필립스탁은 단순한 디자이너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이야기꾼입니다. 주시 살리프의 대담한 형태, 루이 고스트의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 등 그의 작품은 우리 삶에 영감을 줬습니다. 여러분은 스탁의 어떤 작품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제가 영상에 포함하지 않은 작품들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다른 디자인 거장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아직 부족하고 정확하지 않은 내용도 있지만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며 성장해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구독을 통해 함께 디자인을 공부하며 같이 성장하는 시간을 가지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함께 성장하실 분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듣고 싶거나 함께 공부하고 싶은 디자이너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